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닝 설정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측정 범위나 측정 크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캐닝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동식 스캐너와 고정식 스캐너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측정 범위 설정이 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이동식 3D 스캐너의 경우 별다른 측정 영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고정식으로 어떤 위치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측정 영역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다른 측정 영역에 대한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원하는 영역을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이유는 시간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이랑 전 데이터가 또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역설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캐닝 간격 및 속도입니다. 라인 레이저, 산업용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라인 레이저는 여기서는 뭐 연속 두 개의 라인 레이저, 저가형에서는 두 개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라인 레이저 빔에 대한 간격 설정. 간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레이저에 초점이 잘 맞아가지고 이 라인에 대한 음, 이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여기에서 찍느냐 여기에서 찍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찍을 때 요만큼이다 그러면 여기서 찍으면 뭐 한 이 정도 크기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직선으로 이동할 경우, 여기 지금 비접촉식이긴 한데 이동식도 여기에 해당하죠. 이동식인데 이동식인 두 가지가 있죠. 고정 이동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핸드 스캐너라고 하는 스캐너의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송 방향으로 스캔 간격을 미리 설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송 방향은 병진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병진이 될 수도 있고 회전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캐닝 간격 속도입니다. 또 간단한 형상의 면을 스캔할 때 스캔 간격을 넓게 하여 설정이 가능하다. 간단히 할 때는요. 그 대신 정밀도를 높여야 된다, 정밀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스캐닝의 간격을 짧게 해야 되겠죠. 턴테이블 이용 방식은 회전 방식이 될 거고요. 회전 방식이 될 거고, 회전량을 조절하여 측정 간격을 조절이 가능하다. 만약 360도에서 뭐 12번을 하겠다라고 하면 30도씩 돌아가면서 측정을 할 건데, 측정을 한번 할 때 여기 30도가 돌아갔을 때 여기 중복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중복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턴테이블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다음 스캐닝의 간격 속도, 복잡한 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격을 진짜 촘촘히 해야 되겠죠. 촘촘히 해야지 심도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건 심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차 및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좁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점 데이터를 확보해서 원래의 형상을 복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 작은 부품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촘촘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어가 거의 기어를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된다, 기어의 형상을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측정 간격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점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점군 데이터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캐닝의 속도입니다. 스캐닝의 속도는 스캐닝의 점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스캐닝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라인 스캐너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측정, 그리고 다음 위치로 이송하여 측정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요 사이에 시간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 요 한 면에서 우리가 요 한 면에서 만약 100개의 포인트를 찍겠다, 100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입력을 받겠다 라는 것보다 1000개를 받으면 속도가 더 형상에 대한 촬영 속도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게 이게 막 10배가 올랐으니까 10배의 시간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라인 스캐너의 경우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측정이 수행이 가능한데요. 라인 스캐너 같은 경우 레이저 개수가 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보통은 연속적인 측정을 하는 경우 측정 절밀도가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핸드 스캐너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네, 데이터의 생성입니다. 데이터의 생성에서 측정 자세는 형상의 복잡도, 그리고 크기, 원하는 측정 영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측정 자세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사각형인데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 없죠. 이렇게 찍으면 더 잘 나올 건데, 그래서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측정 데이터는 잡음 데이터, 노이즈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잡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 보정 과정, 이런 거를 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행한다. 하드웨어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캐닝 데이터 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점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는 면 데이터를 만들고요. 면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는 면 데이터를 만들고요. 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솔리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군들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준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X, Y, Z에 대한 좌표 정보는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나중에 면을 만들 때 필요한 위상이나 정도, 이 정도를 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스캐닝 데이터 저장에서 포맷에 포함되는 정보 아까쯤에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점에 대한 정보 X, Y, Z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법선 벡터, 우리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점과 점 사이의 관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칼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크기만 가지고 있고요. 크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방향을 의미하는 게 법선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멀 벡터라고 해가지고 포인트가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스캔 했을 때 면이 이렇게 역전으로 나오면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를 가지고 나중에 오류 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법선 벡터가 있고요. 색깔 정보는
표준 데이터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받을 수 없는 데이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됐고요. 이웃과 이웃을 정점으로 하는 위상,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위상 정보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얘가 각도가 얼마인지, 그래서 면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후처리 과정에서 면에 대한 공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저장해가지고 포맷에 모두 포함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준 포맷입니다. XYZ고요. 가장 단순한 포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각 점에 대한 좌표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표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아마 3개 정도를 얘기할 건데 3개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OBJ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파일에 대한 형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문제에서 설명을 하든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GS하고 스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최초 표준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GS에서는 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법선 데이터 다 가지고 있는데 색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데이터를 나타내는 엔티티로 구성되고요. 엔티티는 오토캐드에도 선과 선에 대한 법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엔티티에다가 넣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선, 원, 자유곡선 이거는 2D죠. 이건 2D고 점은 1D. 점은 1D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D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1D라고 볼게요. 이것도 다 2D고요. 자유공면은 이것도 3D죠. 아직 3D는 없네요. 색상하고 글자 등도 IGS에서 여기서의 색상은 스캔 데이터에서의 포인트에 대한 색상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공면들에 대한 공면들과 트린 공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유공면은 어떻게 보면 2D와 3D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공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킨 데이터라고도 하고 페이스 데이터라고 어디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Z축의 정보까지 있기 때문에 솔리드는 아니에요. 솔리드는 3차원은 아닌데 2.5D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3차원 모델링의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게 IG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초의 표준 포맷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형상 데이터라는 엔티티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시고 요런 점선면, 자유곡선, 자유공면, 트린 공면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3차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IGS는 3D 스캐너에서 선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캐너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IGS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지원할 수도 있는데 보통적으로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형은 지원할 거고요, 무조건. 그래서 저가형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XYZ만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스캔 데이터는 점 형식으로 형성되고요. 엔티티는 106 또는 116 데이터로 저장된다는 건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엔티티로 저장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텝 파일입니다. IGS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IGS의 단점을 극복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표준이다. 그리고 상용
CAD/CAM 소프트웨어에서 스텝 파일은 표준 파일로 지원을 한다. IGEOS도 기본적으로 거의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XY는 보통 3D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진 않고요. 스캐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3D 스캐너에서 선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저가형은 XYZ만 저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IGEOS랑 스텝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BJ도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STL 파일도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합입니다. 저번에 라인 스캐너에서 정합볼을 사용한다, 정합 마커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정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스캐닝 작업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합쳐지는 과정, 이게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보통 저가형은 무조건 수동만 가능하죠. 저가형. 근데 고가형은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고가형은 언제 수동을 쓰냐? 진짜 정밀하게 정밀하게 정합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합은 정합 공고 또는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은 해요. 어떤 걸 받아가지고 어느 위치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물건의 중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기준점을, 원형은 안 될 거고요. 이렇게 만약 여기 됐다라고 하면 요점, 요점, 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 데이터 자체로 정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요 말뜻이 됩니다. 요것만 사용해야지, 요거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측정 데이터 자체로도 정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합 방법입니다. 이게 측정 대상물이고요. 정합 볼, 여기선 볼인데 마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정합볼을 붙여놓고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측정했을 때 정합볼이 없다라고 하면 뭐 여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합볼이나 마커를 할 때는 한 면에 3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심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도 찍고 저쪽에서도 찍고 몇 번 찍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합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 정합용 마커는 뭐 볼이랑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볼 간격은 모두 측정이 되도록 조절하여 부착해야 됩니다.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영역 해서 찍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3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3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3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한 번에 찍겠다라고 하면 그냥 3개만 마커로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할 경우에는 각각 면에 3개씩의 정합용 마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합쳐져야 할 데이터에서 동일한 정합용 볼들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볼들을 중심으로 서로 매칭시켜서 측정 데이터를 합한다, 결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합 방법입니다. 아까쯤에 측정하기 전에 3개의 정합볼을 부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착한 후에 피측정물과 볼을 모두 동시에 측정을 한 다음에요, 정합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를 오픈하여 정합 과정을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정합을 하는 거지 하드웨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에서는 정합에 대한 걸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개의 볼을 매칭시키면서 데이터를 정합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볼에 대한 점 데이터를 제거하죠.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쪽 부위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메꿔요. 그냥 메꾸고, 그러니까 볼을 사용하면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마커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커를 적용 안 하지,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정합볼을 사용하거나 마커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어디서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후처리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합 방법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그 모델하고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리긴 한데 비슷하다고 보면, 하나를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고요, 하나를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어요. 검은 아까쯤에 그림을 보시면 이쪽 면에 얘가 있고 이쪽 두 개 있는 데는 이쪽에 있죠. 근데 정합볼이 있기 때문에 정합볼을 맞춰줍니다. 중심을 요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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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맞춰주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아니다. 이게 역전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겠네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두 개가 가고 이쪽으로 한 개가 가서 볼을 하나하나씩 매칭을 시킵니다. 지금은 여기는 틀리고요. 여기는 지금 맞춘 거네요. 여기를 먼저 하나 맞추고요. 네네네. 정합 방법 이 뒤에 여기에 1단계고요. 여기가 2단계인데요. 3단계, 4단계는 뒤에 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를 종합해 보면요. 표준 데이터 중요하고요. 요거 중요하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앞부분에 한 것들하고 비슷하고요. 정합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합도 꼭 보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건 정합볼로 어떻게 정합하는지를 플로우 차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합 방법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